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1타 수익 캔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상승 랠리가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요. 시장이 하루 만에 차갑게 온도가 식었습니다. 양 매도세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하루 낙폭이 깊었는데요. 이 잠깐의 변동성, 출렁임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대응책 저희와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민한 미남쌤과 투자에 대한 기본부터 심화, 그리고 실전까지 1타 수익 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타 맥점 캔들을 통한 수익과 사랑에 빠지는 1타 수익 캔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1타 수익 캔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합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1타 강사 주민아입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성공하는 투자자와 그리고 실패하는 투자자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는 우리 시청자분들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오늘 그 딱 한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항상 마음에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투자자는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많이, 오늘 사서 내일 수익, 항상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매매에 이제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데일리 TV 이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그 꿈과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네, 항상 투자의 끝은 성공이기를 주민함이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투자자는 꿈과 희망이 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어제 미남쌤께서 이제 시장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 미남쌤께서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좀 눈속임이 있다 짚어주셨고, 오늘 하루 만에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남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짚어주시죠. 아마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은 상승을 했죠. 오늘 지수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좀 맞춰서,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근데 화면을 보셨을 때 결국은 어제자에 이 전고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죠? 돌파하는 이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끌고 가나라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캔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외국인들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좀 속임수로 보여진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속임수로 보여진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제 화투 치는, 네. 이제 그거를 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제 외국인들 오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마우스 커서를 좀 봐보시게 되면은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코스피 고작 해봐야 700억 정도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작 해봐야 3,200억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선물을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좀 많이 시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막 늘어나지 않는데 선물 시장에서만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9월 달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 만기일이 가까워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렇게 상승시켰는데 오늘은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고 청산하고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결국에는 작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돌파는 약간의 속임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전저점이 어딘가요? 지금 여기 앞에 있죠. 2,515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650포인트가 상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미니 박스권을 그려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515포인트까지, 2,515포인트까지 또다시 저점을 좀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지금은 열어두고 시장을 좀 보자. 이럴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신규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그런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종목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지수가 만약에 올 상반기 내내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차트를 보셨을 때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에 봤을 때에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1월 저점.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상승을 나오고 지금 연고점인 겁니다. 네. 연고점을 경신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 오른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월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했고 연고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 지금 고점이 2번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네. 이제 종목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를 통해 배웠는데 혹시 네. 이 자리가 이제 뭔지 아시나요? 쌍봉 자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쌍봉 자리에 쌍봉. 예. 자, 이렇게 뭐 일주일 만에 지금 지난주에 고점 만들어지고 이번 주에 고점이면은 이건 너무 짧은 쌍봉 아니냐. 쌍봉은 쌍봉인 겁니다. 아시겠죠? 쌍봉은 쌍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점에서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점이잖아요, 지금. 그쵸. 지수가 현재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쌍봉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고점 시그널이 될 수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 어떤 종목 사지 하시다가 이제 뭐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니까 네. 이제 또 그쪽으로 막 눈이 쏠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지 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종목들도 이미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테마주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는 매매는 지금은 지양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매매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배워가고 그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매매를 잠시 멈추고 우선은 배우자, 제대로 된 투자법을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2조 넘게 매도를 하며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가오며 지수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와 동일하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내 종목에 대한 재정비,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 따라잡는 매매는 지양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1타 수익 캔들 그런 본격적인 오늘 강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지난 방송 강의들 차트부터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 총 정리 시간 가져봤는데요. 미남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요. 네. 우리가 지금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일 것 같으세요? 수연 앵커님. 고점. 고점. 네, 비싼 가격. 네. 맞습니다. 고점, 비싼 가격. 네. 그거는 그러면은 많이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겁니다. 그쵸. 그럼 많이 오른 거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애매한 거 사지 말자. 맞죠? 애매한 것도 맞는데 지금 정답을 잘 말씀하셨어요. 네, 열심히 비싼 복귀하고 종목. 있습니다. 비싼 네.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이다. 많이 오른 종목은 내 거 아니다. 그쵸. 그건 누군가는 보유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얼만큼 올라야 비싼 건지 어떤 기준이 나와야 비싼 건지 그런 거를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비싼 기준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주까지. 네. 그럼 이제는 뭘 배워야 될까요? 이제는 비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뭐 이제는 배워야 돼요? 매수해야 되는 자리.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매수하는 자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맞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는 자리, 싼 자리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모든 종목, 이게 어떤 종목이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단지 싸다라고 해서 매수할 수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좋은 기업인지 좋지 않은 기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안 보이십니까?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저점이 이게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8만 원짜리가 7,600원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도 이 종목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재무 상태를 봤을 때에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믿음직한 종목이 아니다.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 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저점이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쵸. 우리가 분명히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 싸게 사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이제 상승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디가 저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저점을 경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 폭이 키워지고 있다 하면은 이 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저점이 경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를 배울 거예요. 네. 어떤 종목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은 좋은 종목인지 좋지 않은 종목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 하면은 뭐 PER, PBR, ROE, ROA 막 수많은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계산기 막 두드려서 이제 우리가 배울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확실하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이 재무제표에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이제 내가 네. 우리 수연 앵커님이 네. 장사를 한다. 우리 수연 앵커님이 장사를 합니다. 네.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 그 마라탕? 네. 마라탕을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마라 떡볶이 먹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마라를 얘기하셔서. 마라탕 오늘 마라탕 드시고 오셨어요? 네, 마라 떡볶이. 마라 떡볶이? 뭐 떡볶이가 됐든 마라탕이 됐든 뭐, 네, 그쵸. 뭐 마라가 유행인 것 유행이죠.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뭐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맨날 뭐 마라탕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수연 앵커님이 마라탕 가게를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마라탕을 팔면서 장사하는 목적이 뭔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팔아서 돈을 벌어서 뭔가 이익을 창출을 해가지고 그쵸. 내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더 이제 멀리 본다고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결국은 장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네.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근데 뭐 4년 동안 적자이고 5년 동안 적자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그 가게가 네. 마라탕집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계속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 닫고 네. 차라리 떡볶이집 하든가 아니면 분식점을 하든가 옷가게를 하든가 뭔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단순합니다. 핵심은 이 회사가, 이 기업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이 종목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냐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주미남은 2년 연속 흑자인 종목들만 봅니다. 적자였어도 3년 전까지는 적자였어도 2년 연속 흑자면은 봐요. 그건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다음에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4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들은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인 종목들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수를 했다가 그 종목이 상장 폐지 돼버리면 그거는 종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건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매출을 보는 겁니다. 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매출을 보는 법. 자, 매출을 보는 법.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일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자, 제일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내려봤을 때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HTS를 통해서 그냥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 안 가도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매출액이라고 나오죠. 네. 매출액을 지금 보셨을 때 지금 흑자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나요? 지금 흑자 아닌가요? 그죠? 네. 흑자죠. 적자면은 빨간 숫자로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딱 나와요. 근데 지금 보셨을 때 꾸준히 매출액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00억대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지금 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영업이익도 같이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적자인가요? 흑자인데 좀 줄긴 하네요. 조금 줄기는 하지만 네. 팩트는 뭔가요? 결국은 흑자다. 흑자를 보고 있다. 네. 영업이익이 뭔지 아세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 네. 네. 물건 팔아가지고 이제 남은 그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물건을 영업이익이- 팔았을 때 순수익.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다 중요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중요해요. 결국에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가 다 이렇게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야 이 종목의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네. 자, 영업이익은 뭐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에서는 이제 돈이 남습니다. 네. 물건에서는. 근데 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면은 어딘가에서는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뭐 임대료가 많이 나가거나. 그죠. 임대료가 많이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써서 인건비가 인건비. 많이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은 집 갈 때 이제 에어컨 끄지 않고 가가지고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든가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계속 빵꾸가 나고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그게 뭐 1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년 또 이제 그 다음 년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계속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매출 우리가 이 실적을 봤을 때에는 먼저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자,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순이익도 꾸준히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 기업은 첫 번째는 통과가 된 거예요. 어.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장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라탕을 잘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팔아가지고 내가 뭐 한 달에 이제 매출이 이제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장사 굉장히 잘했죠. 네. 근데 빚으로 2억이 나가요. 못하고 있는 그거는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죠. 없죠. 1억이 그죠, 못하죠. 손실이잖아요. 1억이 손실이잖아요. 네. 빚으로 계속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빚이 많은 종목, 빚이 많은 기업, 빚이 많은 가게 같은 경우에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문 닫는다, 상장 폐지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래에 보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매출액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아래 조금만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라고 있어요. 부채. 네. 네, 부채, 빚인 거잖아요. 네, 부채 비율을 보셨을 때에 지금 자, 뭐 82%, 59%, 2020년에 뭐 29%, 2021년에는 뭐 30%, 22년에 뭐 41%를 또 이제 부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부채 비율이 50 밑으로 50 이하면은 무차입 경영이라고 합니다. 거의 빚이 없는 수준인 거예요. 빚 없이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서는 100% 미만만 되면 돼요.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100% 미만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종목, 이 기업 우리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돼도 빚 없이 잘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를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거로 예를 들었는데 장사도 잘 합니다. 근데 빚도 없어요. 빚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현금 자산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은 이번 달까지는 매출이 잘 나왔는데 다음 달 또는 이제 그 다음 달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뚝 끊겨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에는 매출이 급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네.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이. 그쵸.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현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 현금으로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2년 좀 버티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또는 어디 투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이 많으면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2호점, 3호점 계속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잘 나왔고 그리고 빚도 없어가지고 꾸준히 이제 매출 나오는 대로 내가 이익을 잘 챙겨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이 기업이 이제 현금도 많이 이제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위험이 닥쳤을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재무제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 보셨을 때 여기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라고 나옵니다. 유보율. 네. 네, 유보율이라고 나와요.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는 자본금 대비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현금이 얼마나 있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보율을 보셨을 때에도 뭐 950%, 뭐 1200%, 1700% 다양하게 지금 나오는데 네.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다라는 거니까. 네.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50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500% 이상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이하였죠. 부채 비율 100 이하 그리고 유보율이 500% 이상이면은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가 이제 앞으로 뭔가 위험이 나타난다 또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보율에 대한 기준은 500%.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선은 첫 번째. 네, 첫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근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부채 비율인 거예요. 이 회사에 이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한들 그게 다 빚으로 다 이제 뒷도로 다 나가버립니다.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부채 비율. 근데 부채 비율은 못해도 100% 이하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종목의 유보율, 현금 자산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업에 위험이 닥쳤을 때 또는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 네. 우리가 이 기업은 이제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시청자분들 유상증자 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상증자, 뭐 감자, 뭐 무상증자 또는 뭐 상장 폐지,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죠? 음. 이런 것만 이 정도만 봐도 우선은 유상증자 피할 수 있어요. 감자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 배임 횡령도 피할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유상증자 뭔지 아세요? 좀 어렵나요? 참 어려운 것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유상증자는 지금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돈을 좀 달라 증자를 해가지고 그걸 파는 겁니다.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주식 이제 그 증자를 해서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유보율이 적은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까요? 유보율이 많은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까요? 유보율 가능성이. 적은 기업에서 하겠죠? 그렇죠. 유보율이 적은 기업이죠. 네. 현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장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에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 만한 인건비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돈들도 없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 어디선간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식을 늘려가지고 이걸 뭐 주주에게 팔든지 아니면 일반 배정으로 해서 이제 그 모두에게 이제 팔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 감자를 하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 배임 횡령, 횡령을 하는 것도 왜 횡령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막해 보이니까 한번 쓱 하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최대 주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수연 앵커님한테 내가 지금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우리 회사 빚도 없고 우리 회사 현금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좀 투자를 좀 해줘라. 내가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나한테 한 50억만 투자를 해줘. 네. 제가 이제 수연 앵커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연 앵커님이 제 회사를 보니까 제 이제 대표가 네. 주민남 회사의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사기 이제 사기. 한 50범 정도. 아. 네. 그래서 이제 형을 실제로 막 살다 오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럼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이 회사의 대표까지도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자, 예를 들면 지금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좀 봤을 때, 재무제표를 좀 봤을 때, 뭐 매출액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입니다. 지금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흑자이고, 뭐 작년 정도에 이제 순이익 한 번 적자가 났지만, 뭐 한 번 정도니까 괜찮잖아요. 네. 지금 올해 이제 또 나오면 안 되겠지만, 결국에 꾸준히 이제 흑자를 잘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부채 비율을 배웠죠. 이 회사의 빚이 얼마나 있나를 보니까, 지금 부채 비율도 100% 미만입니다. 그죠? 40%, 24% 쭉쭉 100% 미만입니다. 회사에 빚도 없어요. 이 아래 이제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은 17,000%, 뭐 900%, 뭐 100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봤을 때에 재무제표만 딱 보면은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빚도 없고요. 그리고 현금 자산도, 그러니까 유보율도 이제 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제 지분 분석을 좀 보게 되니까 네. 초록뱀이라고 나와요. 초록뱀. 초록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 네. 하고 나서 이제 초록뱀을 좀 검색을 해봅니다. 초록뱀을 검색을 하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주가를 봤을 때에도 지금도 이제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거래 정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오크레마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금 초록뱀이에요. 근데 초록뱀이 거래 정지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지 어떻게 않을까요? 수혜랭커님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은 초록뱀이 이제 이렇게 뭐 상장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자회사들, 네오크레마는 초록뱀의 자회사인 거잖아요. 그럼 자회사를 이렇게 또 정리해버릴 수도 있고 회사 자체를 정리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괜히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지분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정도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또 있나요? 네, 마지막 5번째인데 네. 이거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이 뭔가 뭐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이것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가 봐요.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이것만 봐도 우선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피할 수는 있어요. 아, 자, 보시게 되면 네. 종목명 앞에 음, 이제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신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네.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이 종목명 앞에 증이라고 써져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초록뱀 컴퍼니를 보셨을 때에 네. 지금 초록뱀 컴퍼니 앞에 증하고 100%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증. 증하고 100%. 100%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냥 증인 종목은 안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 증 100%라는 거는 신용이 불가능합니다. 증거금 100%로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100%다 투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밖에 이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신용이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이라고 써져 있으면 증권사에서 돈을 안 빌려주겠다. 나는 돈 빌려줄 수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증권사에서 왜 돈을 안 빌려주겠습니까? 믿을 만한 기업이 아니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증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앞에 자 초록뱀 컴퍼니 앞에 보시게 되면은 증 100%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네.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네요. 앞에 증 100%라고 네. 적혀져 있죠. 음. 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재물을 보면은 뻔히 보여요. 결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증인 이유가. 다 빨갛네요. 그러니까 앞에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리더스 코스메틱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못 하고 네.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장사를 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순이익도 적자를 나고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4년 연속 적자 또는 5년 연속 적자다라고 하면은 거래 정지 당하거나 상장 폐지 당합니다. 아, 앞에 증이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초록뱀 컴퍼니. 자, 초록뱀 컴퍼니 같은 경우도 보시기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순이익도 적자를 보다가 뜬금없이 흑자 나오고 또 적자를 봅니다. 계속 막 뒤죽박죽,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부채 비율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100% 이제 이하이기는 한데 유보율도 200%밖에 안 돼요. 갖고 있는 돈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증이 적혀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이 사고가 터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5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매출. 네, 재무제표를 보실 때 네. 먼저는 첫 번째 이 매출. 기업이 실적이 계속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냐,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는 거.
매출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흑자인지. 만약에 적자를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2년 연속 흑자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는 부채 비율. 네. 이 기업이 이제 빚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 부채 비율에 대한 이제 비율은 100%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유보율. 이 기업이 얼마나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가. 유보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이 기업에 위험이 닥쳤을 때 또는 뭔가 신규 투자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유보율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500% 이상이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분. 지분을 보셨을 때는 이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이름 우리가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네오크레마 최대 주주를 보니까 초록뱀이었습니다. 네. 근데 초록뱀을 보니까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이 모 회사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확인을 했던 거는 지분.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던 거는 이 앞에 네 가지가 너무 어렵다 또는 복잡하다, 나는 확인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섯 번째 먼저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종목 앞에 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증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어디가 됐던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출이 됐던 간에 아니면은 뭐 빚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유보율이 굉장히 적다던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자.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삽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요. 근데 우리가 마냥 모든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 기업이 이제 싸다라고 했을 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이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지금은 이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인가 안 좋은 기업인가, 믿을 만한 기업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만한 기업인가를 먼저는 배우는 겁니다.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무제표. 제가 PER, PBR, ROE, ROA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PER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PER 10배 이하면 저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는 PER 5배 이하면 저평가라고 해요. 누구는 PER 15배 이하면 저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명확하게 뭐 PER 10배 이하는 저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뭔가 공식처럼 딱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평가, 고평가 뭔가 그런 기준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PER, PBR, 뭐 EV, EBITDA, ROE, ROA 이런 것들은 다 그 저평가, 고평가라는 그 기준이 종목에 맞지도 않습니다.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상장을 하고 앞으로 이 기업을 운영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잘 벌고 있냐. 근데 빚 없이 돈을 현재 잘 벌고 그거를 내가 이익을 잘 남기고 있냐. 그리고 이제 위험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이 좀 있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대표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뭔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실 때에 자 재무제표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시청자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재무제표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주식은 무엇인가, 차트는 무엇인가, HTS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체계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V에서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화요일과 수요일 9시 방송을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뭐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를 못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저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란톡에 입장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노란 톡은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오늘 급등하는 종목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니까 이 종목 봐야 됩니다. 뭐 종목 얘기해드리지 않아요. 여기는 이 노란 톡은 배우는 곳입니다. 공부방이에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저한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장중에도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우리가 기법 강의뿐만 아니라 심법 강의, 이런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말 주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배우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다 있으시죠? 지금 빨리 핸드폰 갖고 오세요. 저도 핸드폰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자, 핸드폰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노란 톡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제 톡 있는 거. 톡. 맨날 이제 그 톡톡 하잖아요. 톡 하는 거. 그 노란 톡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노란 톡 클릭을 하시면은 하단에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세 번째 메뉴에 그 말풍선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 바로 밑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하는 거는 이거 검색하시면 돼요. 지금 1타 수익 캔들. 그죠? 지금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있죠? 1타 수익 캔들. 저도 검색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1타 수익 캔들, 이제 겁나게 잘생긴 사람 한 명 나오죠? 네. 그거 네.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한 700명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비밀번호는 지금 이쪽에 나오죠? 지금 여기 밑에. 네. 0909. 네. 0909를 이제 좀 의미하는 숫자 0909입니다. 이거를 입력하시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매일같이 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까지는 이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네. 이 강의 자료를 지금 계속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똑같은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언제 올려드릴지 몰라요. HTS 이제 기초 강의 영상 1탄부터 3탄까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쪽집게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1타 쪽집게 강의. 이 1타 쪽집게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 영상이더라. 누구는 10년 동안 투자해서 20년 동안 투자해서 이 내용을 깨달았는데 이거를 이 전문가는 강의로 알려주고 있다. 정말 좋은 전문가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비록 3년밖에 주식 투자 경력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마스터한다. 그러면 내가 그 10년 투자, 20년 투자한 사람보다 시간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 동영상은 오늘 올려드리고 또 언제 올려드릴지 모릅니다. 진도 빼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쪽집게 강의 영상과 그 다음에 HTS 기초 강의 영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디에서도 다루어주지 않았던 내용 함께 봤습니다. 일단 수익캔들 오늘 강의 어떤 종목은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그 방법으로 재무제표 보는 법 다뤄주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미남쌤과 함께 주식에 대한 기본부터 실전, 심화까지 탄탄하게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 중에도 미남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공부 체계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쌤께서 오늘까지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작 영상, 공부 영상 올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초보 차트 입문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 HTS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1탄부터 3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초보 차트 입문 동영상 강의 받으셔서 HTS 함께 설정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1타 족집게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 동영상 안에는 주식의 기본, 캔들
특별이나 거래량, 또 이평성 같은 내용 등이 다루어져 있죠. 이 강의도 1탄부터 3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미남쌤께서 이 제작하신 강의 영상들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일타 수익 캔들 저희 프로그램 이름 적으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란에는 0909 숫자 0909 함께 공부하자라는 의미죠.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미남쌤께서 특별히 오늘까지만 이 제작 강의 영상 올려주리니까요. 보시면서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부대표 오늘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행히 남아가지고 네. 다음 주 강의 한 맛보기로 조금 들어볼까요?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개미 주식학원 최초죠. 최초로 이제 주미남이 매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드립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이 수익 스캔들에서 이제 최초로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자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간단하게 오늘은 좀 맛보기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이거를 배웁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제일전기공업의 재무제표를 봤었습니다. 네, 확인을 했을 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말씀드렸던 게 다 부합이 됐어요.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이 좋은 종목을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주가가 결국에는 주식을 싸게 사야 됩니다. 지금 앞에 구간대 여기는 지금 비싼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가 이제 쭉쭉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8,800원이라는 이 8,800원까지도 지금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차트가 자, 이 8,8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하락 추세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네.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도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800원이 저점이면 이 8,800원을 이탈할까요? 아니면 높일까요? 저점이면 높이겠죠? 저점이면 높이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8,800원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네. 자, 자, 갑니다. 쭉쭉쭉 빨리빨리. 네, 시간을 보시게 되면. 자, 우선은 이 변동성이 이렇게 막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이 종목이 우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에 8,800원을 이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8,800원이 시켰어요. 선으로 그어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이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그치만 몰라요. 그치만 모르는 구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점을 결국에는 이탈시키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내려왔어요. 여기서 딱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도 이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네요. 안 했죠.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자, 큰 흐름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8,800원의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저점 테스트를 했죠. 네. 근데 팩트는 뭐예요?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저점을 높이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배워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책에서 배우는 겁니다. 저점을 높이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돼요. 고점, 이 전고점. 자, 여기서 이제 상승하고 나서 전고점을 만들어 놨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은 횡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고점이 돌파가 나왔죠. 네. 이때부터가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 TV 방송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그다음 내일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먼저는 좀 예습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 TV 방송 이틀 가지고 못 배워요. 이틀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일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니까요. 내일 함께 이 매수에 대한 강의 예습을 좀 진행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본격적 강의 매수하는 방법 맛보기로 함께 봤습니다. 이 부분 내일 미남쌤 공개 방송에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일타 수익 캔들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참여 링크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타 수익 캔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